선희쌤의 마음동의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부정적 피드백만 받으면 멘탈 나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머리가 하얘지는. 왜 우리는 한두 마디 비판에도 흔들릴까요? 뇌가 부정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공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조금씩 마음을 지키시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멘탈 공격이 아닌 성장 신호로 바꿔보세요. 피디님, 오늘 뭐가 궁금하실까요? 오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멘탈이 나가는 사람인데요. 왜 우리는 한두 마디 비판에도 마음이 흔들릴까요? 맞아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대처, 전략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대가 좀 되시죠? 네. 저도 그런데요. 뇌가 부정적 어떤 정보에 더 민감하도록 사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 한 줄에도 큰 충격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자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나를 공격한다 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 피드백이 해로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드백 자체는 사실은 도구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객관적 반응의 형태죠. 문제는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입니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학습이 됩니다. 즉 피드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저도 모르게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하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런데요.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뇌가 어떤 그 위험의 신호로 인식해서 자기 자신을 또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피드백과 자기 가치관 이렇게 좀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어떤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상담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넌 안 돼. 너는 밥값도 못 해. 1 인분은 해야지. 너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피드백을 부모한테 듣는 건 상당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은 부모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거를 화를 안 내고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그것과 그거는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괜찮으신 분인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이분이 잘못하는 것과 상대가 잘못하는 것들은 분리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런 걸 보고 제가 구분이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가 잘못했는지 이것도 꼭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드백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과 부정적 얘기는 아주 많이 달라요. 긍정적인 얘기를 한 20 번, 30번 들은 것과 부정적으로 뭔가 질책을 받았던 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던 거는 비슷한 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피드백에 유난히 좀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쪼끔은 낮아. 그래서 작은 비판에도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으로 누구한테나 실수나 부족함을 이렇게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어떤 부정적 경험 때문에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자랐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어른이 돼요 그냥 바로. 결국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신호로 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럼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아, 이거 이 사람이 너무 하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어떤 그 객관화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럴 때 상담을 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옆에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만일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모임에서 누군가 나한테 너무 질책하는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 좀 친한 친구였으면 야, 그 말 좀 과하다 야 라는 이제 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말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그 포인트로 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보는 거예요. 이 피드백은 내 행동에 대한 의견일 뿐이지 내 존재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자존감이 떨어지지는 않아.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좀 쌓아서 자신감을 좀 회복해라는 건데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주변 안전기지를 좀 많이 마련해 둬야 돼. 나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을 조금 멀리하는 것도 좋아요. 친구 많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모임도 많을 필요 없어. 근데 주변에 한두 명이라도 언제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맞다." 이렇게 "아 힘들었겠다." 하고 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딱 보고 "야 아니 그건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러는 사람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우리 심리학자들도 옆에 주변에 좋은 사람 자꾸 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시면 힘드세요. 피드백을 받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데, 이럴 때 회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피드백 받으면 피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응하려면 잠깐 멈추고 일단 숨을 한번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정리한 다음에 사실 중심으로 내용을 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질문을 해보세요. 즉각적 반응보다 분리된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멘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법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사실 너무 당황하니까 갑자기 뭐 얼음 되시는 분도 있고 말이 더듬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땐 다시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없이 또 사실만 관찰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보고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다음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 좀 긴장되고 당황스러워요."라고도 말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요청도 하고 뭐 요렇게 하는 거는 어떤 뭐 비폭력 대화의 어떤 기본이죠. 그래서 "개선점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도 돼. 이제 요렇게 방어적 반응 없이 피드백을 어떤 성장의 기회로 터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 대응 포인트는 방어적 반응이나 회피를 좀 줄이고 대화 중심으로 피드백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좀 통제하고 자신의 필요 요청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협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알려 달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정적 피드백을 진짜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어떤 피드백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한 번의 비판이 아니라 반복되는 어떤 경향이나 개선 포인트를 찾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면 좀 학습이 됩니다. 어렵죠? 그, 즉, 피드백을 감정의 어떤 사건에서 행동적 교훈으로 좀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상대가 말하는 거를 거울 기법으로 똑같이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아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아닌가요?" 음 "그래서요?" 하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테크닉을 좀 많이 가르치는데요. "야 니 바보야. 이것도 못해?" 이러면 "내가 이것도 못하면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인제 똑같이 되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
아예 탁 물어보면은 상대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할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부터 되게 자신감을 얻었던 5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폭력을 당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이런 훈련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피드백 대처 팁이 있을까요? 그 세 가지 팁 이제 추천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먼저 좀 기록하고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피드백과 또 자기 가치도 또 분리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개선 행동으로 긍정적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부정적 피드백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PD님, 오늘 얘기는 어떤 게 좀 기억이 더 남으셨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피드백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피드백을 잘 고르려면 일단 내면을 단단하게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사실 또 핵심 감정으로 또 들어가요. 내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탁 리스크가 될 때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 부정적 피드백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좀 다뤄봤어요. 여러분도 작은 연습으로 멘탈 지키며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피드백만 받으면 흔들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걸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좀 인정하시고 자기 가치와 잘 분리하시고 또 작은 행동의 변화를 반복하면 자신감도 멘탈도 회복됩니다. 기억하세요. 피드백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신호탄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